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지난밤 한반도와 지구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입니다. 황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 소식. 미국 연방정부 다시 문을 열게 됐죠? 의회가 잠정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연방정부가 셧다운, 부분 업무 정지를 끝내고 목요일자로 정상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예. 지난 1일부터 일시 해고를 당했던 전국의 공무원 수십만 명이 일제히 출근을 시작했는데요. 그렇지만 16일간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 정상화가 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야당 공화당이 전날 사실상의 패배를 인정하고 예산안하고 부채 상한액을 늘리는 법안을 처리했는데요. 벌써부터 또 다른 전쟁을 예고하고 있어서 연말에도 전국이 불안하겠구나 하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예. 야당이죠. 공화당 내 특히 강경파, 이 티파티가 좀 여론으로부터 문매를 많이 맞은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티파티 계열의 공화당 보수 강경파, 이 사람들에 대한 여론이 아주 나빠졌습니다. 국가 위기를 볼모로 해서 정치적인 무리수를 두른 세력이다라는 시선이 따가운데요. 예.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어제 발표한 걸 보면 티파티에 우호적이라고 답변한 사람은 30%에 그쳤습니다. 또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티파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티파티에 휘둘려서 셧다운을 초래했던 존 베이너 하원 의장도 최대 패배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빼앗길 거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이번에 티파티의 존재감이 확실하게 부각됐고 또 그 사람들의 내부 결속력은 더 높아져서 손해볼 게 없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예. 내년 중간선거 대보면 판결이 나겠네요. 예. 네, 프랑스 정부가 자동차 업체 푸조의 지분 사들인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중국의 둥펑 자동차라는 회사에서 푸조의 지분을 사들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프랑스 정부가 먼저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서 푸조의 지분을 사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푸조는 프랑스 자동차 산업의 60%를 담당하고 있고 또 직접 고용만 해도 10만 명이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외국 기업에 만약에 팔린다면 투자 없이 기술만 빼가는 소위 기술 먹튀라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감시하고 차단하기 위해서 개입에 나섰습니다. 예. 상황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쌍용 자동차 사태가 떠오르는데 유사점이 좀 있나요? 그렇습니다. 쌍용 자동차는 2004년에 중국 상하이 자동차에 매각됐었는데 당시에 이미 노조에서 그거 팔리면 기술만 뺏길 거다라는 경고가 있었는데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방치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2009년에 상하이차가 다시 철수를 했는데 실제로도 투자는 없이 기술만 탈취당했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겪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프랑스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로 한 것 같습니다. 예. 쌍용 자동차 사례를 좀 교훈을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미국의 부호들이 언론 산업에 뛰어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계적인 온라인 경매 업체 이베이를 창업했던 미국의 피에르 오미디아르 회장이 인터넷 언론사를 만든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8월에 아마존닷컴의 제프 베조스 회장이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했었고 예. 또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은 재작년 이후에 계속 미국의 지역 신문사 29곳을 인수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프로야구 보스턴 레드삭스의 조 헨리 구단주도 보스턴 글로브를 지난 8월에 사들였는데요. 그런 갑부들의 대열에 이베이의 오미디아르가 동참한 겁니다. 예, 부자들이 인수한 언론사들 어떻게 운영이 될지 좀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언론사주가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일단 참여하는 언론인들만 보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가디언에 있었던 글렌 그린월드 기자인데요. 이 사람은 미국의 전직 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제보를 받아서 미국 국가안보국의 비밀정보 수집 활동, 이것을 최초로 보도했었고 또 그전에도 상당히 진보적인 성향을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예. 그 사람이 이번에 그 오미디아르가 만든 언론사에 들어가기로 했고요. 또 그린월드 기자한테 스노든을 소개해줬던 다큐멘터리 감독 로야 포이트라스라는 사람, 그리고 분쟁 전문 기자 제레미 스카힐, 이런 사람들도 참여하기로 했는데 오미디아르 회장은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독립된 기자들하고 최고의 편집자를 모아서 기사를 만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기자들이 진실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는 말도 했는데요. 뭐 이거는 다 하는 얘기인데 실제로 그런 언론이 나올 수 있을지는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역시 언론 관련 소식인데요. 영국 의회 가디언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요? 영국 의회가 미국과 영국 당국의 정보 수집 활동을 폭로했던 가디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기로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원 내무위원회가 스노든이 폭로한 내용을 다룬 가디언의 보도가 국가 안보를 위협했는지 등등을 조사하기로 했는데요. 이 여당 보수당 소속의 리암 폭스 전 국방장관의 요청에 따라서 이번 조사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예. 캐머런 총리도 분명한 사실은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이 국가 안보를 해쳤다는 것이다 라는 말로 의회 조사의 필요성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예. 5월에 첫 보도가 나간 후에 영국 정보기관이 가디언에 가기도 하고 또 편집국장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건 언론 탄압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이번엔 의회까지 나서게 된 겁니다. 예. 영국 정부 입장 들어보면 뭐 미국과 마찬가지 같습니다. 내세우는 이유가 이제 국가 안보가 중요하다 이런 입장이군요. 그렇습니다. 캐머런 총리는 가디언이 스노든의 문서를 파기한 사실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가디언도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파기한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디언의 대변인은 문서를 파기한 것은 정부가 모든 법적 수단을 써서 막겠다고 했기 때문에 파기한 거지 우리의 보도가 해롭다는 것을 동의한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정부의 조치는 스노든의 폭로를 보도한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가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서는 두 가지를 좀 짚어야 되는데요. 예. 보도 후에 영국이 한 일은 분명히 언론 탄압의 성격이 컸습니다. 그런데 스노든이 미국 언론들을 못 믿고 영국의 가디언한테 정보를 왜 줬을까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미국의 언론 환경이라는 것도 그렇게 좋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면이 있었군요. 예. 네, 끝으로 일본 소식인데요. 고이즈미 전 총리, 일본 탈원전 필요하다 이런 발언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에 이미 강연에서 아베 정권의 원전 정책을 비판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저께도 한 강연에서 야당이 탈원전 정책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자민당이 탈원전을 선언하고 자연에너지로 바꾼다는 선언을 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협력할 거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예. 원전을 확대하려고 하는 아베 정권을 당황스럽게 하고 있는데요. 고이즈미가 2006년 퇴임 후에 정치적인 발언을 그동안 계속 자제해왔다가 원전 문제로 침묵을 깼다는 점에서 일본 언론들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탈원전을 위한 신당 건설 이런 목표를 가진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데 고이즈미는 그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전에 차관급으로 정부에 들어간 아들을 포함해서 자민당 안에 이렇게 탈원전에 공감하는 젊은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파장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영향을 줄 것 같긴 한데요. 이 고이즈미 전 총리가 입장을 바꾼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원래 고이즈미는 총리를 할 때 원전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폈던 사람인데요. 후쿠시마 사고가 난 후에 생각을 바꾸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아베 정부는 고이즈미가 현역 총리 때 했던 말을 바꿨다라는 점을 가지고 지금 자기들의 입장을 방어하고 있지만 근데 이 고이즈미라는 사람이 함부로 할 수도 없는 인물이라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탈원전 입장을 가지고 있는 야당 민주당이 아니라 고이즈미 전 총리가 이렇게 조명받고 있는 것은 일본 야당의 존재감이 그만큼 없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네, 황준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